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오늘 베리가 도착한 곳은 시청역 8번 출구 촛불 집회 도착했는데요. 와, 가자. 자, 오늘 72차 촛불 나왔네요. 와, 나랑 같은 편이 사람이 많아졌어. 아, 근데 속이 안 좋아. 집회, 어머. 잠시만요. 와, 와우. 네, 파이팅! 고생.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안녕하세요. 아, 못하다. 왔다. 뭐가 지난주엔 못 왔는데 오늘은 왔네요. 와. 이 목소리 추미애 장관님 목소리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시청역 8번 출구 촛불 집회 차우소 도착했습니다. 미야미. 미야미 도착했네요. 사 됐다 먹은 거 싫어 이거? 잠시만요. 사 진짜 됐다 먹은 거 싫어요? 와우. 김건희가 국민의힘 입당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느냐? 김건희 보호가 범죄 부모의 국민의힘 입당 조건이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기들이 이미 시인하고 감사. 여러분. 벌써 국민 여러분, 도패 카르텔을 처단하고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러잖아. 윤석열 검찰 독재를 소속히 군세. 아이고야. 늦었어. 주권당은 기대가 많습니다. 국민주권당은 강성훈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국민들 새내기 회원 주민의 전장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 됐다 먹는데? 네, 촛불행동 이제 회원 가입하셨다는 거는 촛불과 끝까지 간다는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싸워야겠죠. 네, 이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에서 그 한동훈 살해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 시민 한 분을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 카톡 보셨습니까? 카톡에 한동훈 광주 오면 뒤진다 이렇게 문자 하나 썼다고. 그게 살해 협박, 살해 혐의라면서 무고한 시민 한 명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나도 잡아가라 외치고 계십니다. 네, 그런 정도로 사람을 잡아가둘 수 있다면은 여기 무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이 광주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첩보가 들어와서 그 오픈 카톡방을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광주에서 체포해서 제주도로 이감돼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와. 정말 이게 나랍니까? 시민들이 분통이 터져서 카톡 하나 날렸다고 긴급 체포하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동훈이 경호 인력 400명을 대동해서 광주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에스컬레이터 사진 보셨어요?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조선 제일 거리다. 네, 조선 제일 겁쟁이다.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한동훈이 그렇게 과잉보호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공안 탄압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몰아칠 겁니다. 무고한 국민들을 잡아가려고 갖은 애를 쓸 겁니다. 저는 경찰들이 그렇게 수백 명이 동원된 걸 보면은 늘 이태원 참사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 있어야 할 곳에는 왜 경찰이 없고 그거 유튜버들은 저렇게 매주 나와서 난동을 부리는 거는 조장하고 방조하면서 왜 시민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 정권 반드시 하루빨리 끝장내야 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다음 발언입니다. 매일같이 전쟁 도발 발언을 일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군 시절에 벌어진 부대원 사망 사건을 은폐했던 주범이었죠. 군대에 수치나 다름없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활동해 오셨던 분입니다. 전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이 조사관이셨던 고상만님을 모셔서 관련 발언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던 인권운동하는 고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이 나라 국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그 자리를 찬탈한 표리부동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일 먼저 신원식의 거짓말은 1985년 10월 24일 발생한 박격포 오폭 사고로 인한 이등병의 죽음을 어처구니 없는 불발탄 폭사로 왜곡 조작한 일로 시작됩니다. 당시 육군 8사단 모 대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신원식은 한미합동 공지훈련이 실시되던 그날 박격포를 쏘는 화기소대장에게 무전으로 사거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멀리 한 방 그리고 또 잠시 후엔 짧게 한 방을 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런 황당한 명령으로 이등병이 박격포에 맞고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중대장 신원식과 그 부대 간부들은 이 사건의 진실인 박격포 오폭에 의한 이등병 사망이 아니라 그 망인이 불발탄을 밟고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왜곡 조작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 모든 과정을 다 목격한 당시 부대 병사들은 그러나 85년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답니다. 당시에 불발탄 폭사를 조작한 그 사실을 중대장 신원식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이 입막음을 시켰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등병의 죽음은 묻혔고 이후 신원식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별을 3개나 단 육군 중장이 되었고 수도방위 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엄청난 직위에 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 전역 후 그는 2016년과 20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로 도전해서 마침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미래한국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후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가 되었고 마침내 오늘 여러분도 다 아신 것처럼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데 화려한 성공담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85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참담하게 죽여놓고도 이를 불과 몇십 분 만에 왜곡 조작함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숨긴 겁니다. 이때 현장을 목격했던 당시 20살 안짝의 병장급 간부들이 지금은 세월이 흘러 환갑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제가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이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경찰에서 파견 나온 조사관과 우리 별정직 조사관들이 조사한 끝에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이것을 국가기관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과거를 정말 몰라서 지금 윤석열이가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정말 절대.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신원식을 장관으로 임명한 때가 2023년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 박격포 85년 오폭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발탄 폭사 왜곡 조작에 신원식 씨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진술을 당시 이 부대 명령을 받고 박격포를 쐈던 화기 소대장이 그것이 사실이고 그 명령을 받고 쏜 박격포를 맞고 이등병이 사망해서 지난 세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그런 비맺힌 증언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난 이후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은 사무국장으로 있는 저에게 그 행정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관이 저에게 정말 이게 사실이냐고 3번을 거듭거듭 물었고 그렇게 묻더니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라고 연거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건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그래서 보내주니까 그 자료를 다 읽었고 이후 9월 13일 우리 위원회가 끝나는 날 저희가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이 사건 기록이 담긴 대국민 보고서 한지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끝내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의무복무로 군대를 간 이등병의 죽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국방부 장관이 된 신원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독도를 일본에 헌납하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원 시절에 쓴 글로 확인되는 영토 분쟁 논란이 불리하니까 지금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정신교육 자료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는 그저 일부 과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재자 이승만의 잘못은 기술 없이 칭찬으로 인색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되는 군대를 오염시킨 사람 바로 그가 신원식입니다. 여러분 신원식은 구구적 인사와 매우 친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이 된 후에 그가 바로 이런 구구적 사고로 발언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얻게 된 게 무엇입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지금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은 북대로 자신들이 공격받을까봐 걱정하고 우리는 그런 북을 자극해서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기 국면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전쟁 공포 속에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시원식을 그래서 파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관이 될 욕심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이등병의 죽음도 독도 이야기도 구구인사 정광훈과의 친분도 모두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이 나라 국가와 국회 그리고 전 국민을 속여 승승장구해서 오늘의 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원식이 저를 지난 10월에 명예훼손민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저는 시원식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원식을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선량한 우리 아들 딸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반드시 시원식은 파면시키고 윤석열을 가리켜서 나라가 나라답게 우리 국민이 국민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상만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 장관들은 하는 일이 고소고발인가 봐요. 네, 장관직 일은 안 하고 온통 시민들 고발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윤석열이 신원식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임명했다라고 하셨는데 알았기 때문에 저는 임명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이 지경의 처참한 인간이 아니고서야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장관 못 해먹죠. 이런 사람 정도는 돼야 윤석열에게 과잉 충성하고 자기의 목숨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모가지 따겠다고 하던 자가 신원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신원식부터 긴급체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구호함을 외쳐보겠습니다. 군사상용 진상은폐한 신원식은 사퇴하라! 전쟁광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하라! 네, 윤석열 정권 아래의 장관들 모두 탄핵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가장 빠른 길을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그죠? 네,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모금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주 안정적인 집회가 가능했던 것은 윤석열 탄핵을 위한 시민들의 진심 어린 마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윤석열의 끝장 내겠습니다. 촛불이 계속될 수 있도록 모금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해 주십시오. 자, 모금은 계좌와 ARS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현장 안내부스에 모금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피켓에도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모금 시간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네,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행진하는 시간 동안에 화장실 이용하기 쉽지 않으시니까 이 시간에 모금도 하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촛불 소식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에서 촛불행동을 검색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한몸 기꺼이 바친 위대한 국민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무찌르기 위하여 다시 거리에 서네. 멋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앞쪽에 자리가 비어있고 햇살도 굉장히 잘 드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 계신 분들은 요 앞쪽부터 자리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카메라가 이쪽에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를 잡으면 여기만 이상하게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신 분들이 혹시나 아니 사람이 오늘 많이 안 온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요 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 앞쪽에 아직 앉지 못하신 분들은 앞쪽에 햇살 따뜻한 자리 마련되어 있으니까 앞쪽으로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 나팔 무대에서 오늘 나팔을 100개 더 준비했다고. 지난번에 1000개 뿌리셨는데 다 회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100개를 더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 무대와 함께 하실 분들, 그리고 나팔 가지고 오신 분들, 요 시민분들은 이따가 행진 시작 전에 맨 뒷대열로 맨 뒤쪽에 모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진 딱 시작하면 뒤에서부터 풍물패랑 나팔 무대가 요 중앙으로 행진을 하면서 쫙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행진 시작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팔 가져오신 분들 혹은 나 나팔 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행사 마지막 순서 공연 순서 때 맨 뒤 대열에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언입니다. 오늘 촛불에 처음 오셔서 발언하시는 분이에요. 박수 치세요.